동전 한 뼘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지주에게 잔인하게 매를 맞은 가난한 소년이 피나는 멍자국을 안고 어둠 속에서 흐느낍니다. 고아 새끼 호랑이가 쭈뼛쭈뼛 다가와 따뜻하고 거친 혀로 소년의 상처를 하나하나 핥아줍니다. 두 약자의 안타까운 교감이 희망의 불꽃을 피웁니다. 이들은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 어떻게 반항할까요? 지금 확인하세요.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년 도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었지만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등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던 외딴 곳이었지요. 도리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마을에 욕심 많은 최참판 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는 가련한 처지였지만 가슴속에는 언제나 따스한 불씨 하나를 품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겨울 아침이면 도리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최참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소술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나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리는 그 집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헛간 옆 작은 방에서 거처하며 주인 가족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참판은 마을의 논밭을 거의 다 소유한 부자였으나 성품이 고약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어린 도리에게조차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내어주는 일이 드물었지요. 도리는 해진 누더기 옷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을 견디며 마당 구석에서 찬물에 손을 씻고는 오늘도 산으로 산나무를 하러 갈 준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도리가 짊어진 지게 위에는 무거운 도끼와 밧줄이 놓여 있었고 아이의 작은 어깨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꾸만 아래로 처지곤 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최참판의 아내는 도리가 떠나기 전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지게 가득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저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였고 그 목소리가 도리의 귓가에 맴돌아 발걸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도리의 뺨을 핥히었지만 소녀는 입김을 손에 불어넣으며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도리의 마음을 조금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도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계곡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온다며 출입을거리던 험난한 바위산 자락이었습니다. 도리는 좋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틈을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가네프게 들려오는 짐승의 신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닌 분명 누군가 고통에 겨워 내뱉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라 도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도리는 커다란 바위 뒤편 덤불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줄무늬가 선명한 아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날카로운 쇠로 만든 사냥꾼의 덫에 뒷다리가 걸린 채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몸집이 작았지만 두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 서려 있었고 도리를 보자마자 힘겹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미약하여 오히려 소년의 마음속에 깊은 가련함을 불러일으켰고 도리는 무서움도 잊은 채 아기 호랑이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아가, 너무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란다. 그저 그 아픈 다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도리는 최대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호랑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처음에는 소년의 접근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쳤으나 도리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따스함에 조금씩 기운을 잃고 얌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지게에서 도끼를 꺼내 조심스럽게 덫의 이음새를 눌러 벌리기 시작했는데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도리는 아기 호랑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온 힘을 다해 쇠뭉치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쇠덫이 벌어지며 아기 호랑이의 다리가 자유를 찾게 되었고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길게 울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듯 했으나 깊게 파인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의 소매 끝을 망설임 없이 찢어 아기 호랑이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고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 호랑이는 소년의 손길이 닿자마자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강아지처럼 소년의 손바닥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이대로 상처 입은 아기 호랑이를 차가운 눈밭에 홀로 두고 간다면 틀림없이 얼어 죽거나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힐 것이 뻔했습니다. 도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참판댁으로 호랑이를 데려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소년의 착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집 헛간 옆 빈 창고에 숨겨줄게. 내가 너를 꼭 지켜줄 테니 조금만 참고 견디렴. 도리는 결심한 듯 아기 호랑이를 품에 안고는 지게 위에 땔감을 쌓아 올려 호랑이가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무거운 지게와 아기 호랑이의 무게가 더해져 도리의 어깨는 부서질 듯 아팠지만 소녀는 발걸음을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최참판댁의 등불이 보이기 시작했고 도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호랑이가 소리를 내거나 최참판의 눈에 띄게 된다면 자신도 호랑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지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고 마침 사랑채에서 최참판의 호통소리가 들려오자 그 틈을 타 어두운 헛간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헛간 뒤쪽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가득한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도리는 그곳에 집단을 두툼하게 깔고 아기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낯선 환경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도리가 건네준 물 한 그릇을 마시고는 지쳐서 집더미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도리는 창고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달려가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온통 창고 안에 있는 어린 생명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받은 딱딱한 보리밥 한 토막을 차마 다 먹지 못하고 품속에 챙겨둔 도리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최참판 댁의 모든 불이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도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을 나와 창고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의 공기는 소년의 얇은 옷차림을 비웃듯 파고들었지만 창고 안에서 기다릴 아기 호랑이를 생각하면 추위조차 잊을 수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두 눈이 보석처럼 빛나며 도리를 반겼고 도리는 챙겨온 보리밥과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고기 한 점을 내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우더니 도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는 기분 좋은 듯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소년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너에게도 이름이 있어야겠지. 우리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와서 범이라고 부를게. 범이야. 상처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도리는 호랑이의 이름을 지어주고는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켰습니다. 산골 소년과 어린 호랑이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길고 긴 겨울밤을 함께 보냈고 도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훗날 자신과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도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이 가여운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범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다시 지게를 짊어진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참판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산에 가는 길이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산에서 얻은 신선한 약초들을 지식여 범이의 다리에 발라주었고 범이는 매일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며 소년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둘만의 비밀스러운 우정은 추운 겨울을 녹일 만큼 뜨겁게 타올랐고 도리는 범이에게 자신이 겪은 서러운 일들과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리가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을 때 최참판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최참판은 도리의 안색이 평소보다 좋아 보이고 자꾸만 헛간 근처를 맴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도리를 훑어보았습니다. 네, 이놈. 요즘 나무를 해오는 양도 줄어들고 자꾸 헛간 주변에서 서성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귀한 물건이라도 훔쳐서 숨겨둔 것이 아니냐? 최참판의 호통에 도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태어난 척하며 아닙니다. 주인어른, 그저 날이 너무 추워 바람막이를 고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참판은 도리의 대답이 탐탁지 않은 듯 혀를 끌차며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도리는 주먹을 꽉 쥐고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만약 범이가 소리라도 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소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최참판이 범이가 숨어있는 창고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다행히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문에 채워진 낡은 자물쇠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창고 안에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짐승, 냄새를 맡은 듯 코를 킁킁거렸으나 마침 안채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짜증을 내며 걸음을 돌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도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범이야. 조금만 더 조심하자. 사람들에게 들키면 정말 큰일 나니까. 도리는 속으로 되뇌며 최참판의 의심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밤마다 범이에게 주의를 주고 낮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여 주인의 눈길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 도리를 보며 요즘 도리가 혼잣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라며 수군거렸지만 그것이 산속에서 데려온 호랑이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한겨울의 모진 추위가 지나가고 산자락에 이른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범이의 상처는 이제 흉터만 남긴 채 깨끗이 나았고 몸집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커져 이제는 헛간 옆 작은 창고가 좁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이를 이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범이야, 너는 이제 다 낫고 늠름해졌으니 산으로 돌아가야 해. 여기가 네가 살 곳은 아니잖니. 도리는 범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작별을 준비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범이는 도리의 말을 알아듣는 듯 슬픈 눈망울로 소년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울먹였고 그 모습이 마치 헤어지기 싫다는 고백처럼 들려 도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도리는 마지막으로 범이에게 배불리 먹일 고기를 구하기 위해 마을 시장까지 가서 자기가 아끼던 낡은 장난감을 팔아 고기 한 덩이를 샀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범이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산속에서의 생활이 험난하더라도 부디 건강하게 잘 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최참판의 탐욕은 이미 도리의 작은 비밀을 향해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리가 범이를 산으로 데려가기 위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최참판과 그의 장정들이 횃불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놈 도리야, 감히 주인 몰래 집안에서 맹수를 키우다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리는 온몸을 던져 창고 입구를 막아섰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최참판의 눈에는 범이의 가죽이 비싼 값에 팔릴 보물로만 보였고 그의 명령에 따라 장정들은 그물을 던져 범이를 포박하려 들었습니다. 범이는 갑작스러운 소란과 위협에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했으나 좁은 창고 안에서 그물에 갇히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버둥거렸습니다. 도리는 울부짖으며 최참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과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이제 내 것이다. 이 녀석의 가죽을 벗겨 한양에 팔면 큰돈이 될 테니 너 같은 머슴 놈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최참판의 말에 도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범이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란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참판 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마을 최고의 어른인 박영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영감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최참판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참판은 노인의 말조차 무시하며 범이를 끌고 가라 명령했습니다. 도리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범이를 향해 기어갔고 범이는 그물 속에서도 소년을 안심시키려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처지에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최참판의 권력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친구인 범이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일어섰습니다. 도리의 눈빛은 평소에 유수남은 간대없고 오직 범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순간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고, 최참판은 그런 도리를 비웃으며 다시 한번 장정들에게 매질을 명령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이제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도리와 범이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범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범이는 그물 사이로 소년의 상처 입은 손을 핥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참판은 그 광경을 보고 가증스럽다며 직접 채찍을 들어 도리를 내리치려 했으나, 바로 그때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이의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이 부당한 상황에 분노하는 산신의 목소리 같기도 하여 도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범이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두 존재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기운이 헛간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최참판의 헛간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소년 도리는 온몸에 맺힌 피딱지가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범이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도리의 애원을 비웃듯 무거운 무쇠 자물쇠를 참고 문에 덧대어 채우며 이 짐승이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라고 장정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담벼락 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았고, 도리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날카로워져 소년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최참판 댁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평소 조용하던 우물가는 아낙네들의 걱정 섞인 수다로 아침부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참판의 탐욕이 결국 산신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도리가 그동안 몰래 호랑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소년의 처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저런 맹랑한 짓을 했을까? 그러게 주인 눈치를 좀 살피지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으나, 정작 도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어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참판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거상에게 범이를 비싼 값에 넘기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는 도리를 불러다 놓고 범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며 짐승이 기운이 빠져야 다루기 쉽다는 잔인한 논리를 내세워 소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도리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범이를 생각하며 부엌에서 몰래 밥알이라도 챙기려 했으나, 최참판의 아내가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도리의 손등 위로 차가운 눈발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소녀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어떻게든 범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박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최참판 댁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매질을 당해 엉망이 된 도리의 몰골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영감님은 주위를 살핀 뒤에 도리에게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도리야, 탐욕이 눈을 가린 사람의 손에서는
산의 영물도 고통받는 법이니 너는 그저 내 마음의 빛을 잃지 말고 때를 기다리거라 라고 나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박 영감님의 말씀은 짧았지만 도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고 소녀는 어르신의 눈빛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과 깊은 위로를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참파는 박 영감님이 나타나 도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랑채에서 나와 노인을 몰아세우며 자기 집안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아무런 대꾸 없이 최참판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다시 길을 떠났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조만간 마을에 닥칠 거대한 변화를 예견하는 듯한 묘한 위험이 서려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창고 구멍으로 자신의 저녁밥을 밀어넣으며 범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힘없는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 범이는 좀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범이는 인간의 탐욕에 상처 입은 마음을 닫아버린 듯 도리의 손길조차 거부한 채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소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리는 창고벽에 머리를 기대고 범이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해서 정말 미안해라며 밤새도록 흐느꼈고 소년의 눈물은 차가운 땅바닥을 적시며 얼어붙었습니다. 다음날 최참파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으고는 포획된 범위를 보여주며 이것이 자신의 용맹함과 운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쇠창살로 만든 좁은 우리를 새로 제작하여 범위를 옮겨 가두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범위가 저항하자 날카로운 꼬챙이로 범위의 몸을 찔러 상처를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리는 그 광경을 보며 달려나갔으나 장정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마을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최참판의 잔혹함에 진저리를 쳤지만 누구를 하나 감히 소리를 내어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불길한 기운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고 산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구슬퍼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어미가 자식을 찾아 마을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대문을 굳게 잠갔고 최참파는 그런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자신의 집 주변에 더 많은 횃불을 밝히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도리는 창고 구석에서 홀로 앓으며 범이와의 행복했던 짧은 시간들을 떠올렸고 부모님께서 생전에 들려주셨던 고대의 수호 주술에 관한 전설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참판의 아내는 도리가 알아놓은 것을 보고도 부엌길을 소홀히 한다며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 등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도리는 젖은 몸으로 장작을 짚이며 차가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정 중 한 명인 칠성이는 평소 도리를 아끼던 마음이 있어 몰래 구운 감자 하나를 건네주며 도리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저 최참판 저러다 천벌을 받을 게야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도리는 고마운 마음에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았고 오직 범위를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같은 우리에서 꺼낼 수 있을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 마을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도리는 자신도 모르게 범위가 갇힌 우리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경비하던 장정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다가간 그곳에서 도리는 범이의 눈동자가 예전의 맑은 빛을 잃고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징조임을 깨달았습니다. 범이는 도리를 보자마자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들려 도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참파는 다음날 도착할 거상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단장하고 잔치 준비를 하느라 바빴으며 도리에게는 손님들의 말을 돌보는 일을 맡기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도리는 묵묵히 말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빛을 잃고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을을 덮쳐오고 있는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이 노하셨다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소동을 피웠지만 최참파는 미신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의 행운을 자축하는 술잔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도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불러세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쉬어가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영감님은 도리의 손등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가 섞여 정의를 부를 때 고대의 주술은 깨어나는 법이란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셨고 도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으나 영감님은 이미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 계셨습니다. 도리는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최참판댁으로 향했고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도 단호해진 기분을 느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드디어 한양에서 온 거상 일행이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고 최참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로 안내했습니다. 거상은 범위의 범상치 않은 자태를 보고 감탄하며 큰 액수의 황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의 거래가 성사되려는 찰나 범위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며 쇠창살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멈출 듯한 긴장감을 느꼈고 범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스며들며 묘한 빛을 내는 것을 본 순간 박 영감님의 말씀이 다시금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파는 범위가 날뛰자 손님 앞에서 망신이라며 채찍을 휘둘러 범위를 제압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범위가 내뿜는 기세가 너무나 강렬하여 채찍이 공중에서 힘없이 꺾여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상 일행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최참파는 당황하여 장정들을 불러 모았으나 그 누구도 분노로 이글거리는 범위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도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앞으로 걸어나갔으며 최참판이 휘두른 채찍의 끝에 도리의 뺨이 스쳐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튀어 범위의 우리 위로 흩뿌려지는 찰나의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소년의 피가 범위의 몸에 닿자마자 범위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도리를 응시했으며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감이 흐르며 마당 안의 소음이 일순간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참파는 도리를 발로 차서 멀리 밀어내며 이 재수없는 놈이 어디서 끼어드느냐 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도리의 눈동자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광채가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바람은 이제 단순한 겨울바람이 아닌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 마을 전체를 휘감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최참판댁 마당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비롭고 두려운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도리는 쓰러진 채로도 범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참판은 거상에게 내일 아침 일찍 범인을 실어가라고 제안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거상은 이미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리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범이야,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할게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자신에게 닥칠 더 큰 시련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최참판은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부귀영화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의 문 밖에서는 도리의 신음소리와 범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짖지도 못한 채 구석에 숨어떨었고 숲속의 부엉이조차 울음을 멈춘 고요한 밤은 폭풍우가 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수호자의 계약에 대해 들려주셨으며 소녀는 잠결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 따스한 온기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최참판댁의 우물가에서는 물바가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장독대의 뚜껑이 들썩이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하인들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겁에 질려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도리만이 그 현상들이 범이의 분노와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공명임을 알고 있었고 소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범이가 있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도리가 우리 앞에 도착했을 때 범이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소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으로 범이의 상처를 다시 한번 닦아주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최참판은 어제의 소동을 잊은 듯 활기차게 일어나 범이를 가마에 실을 준비를 시켰으며 도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오물을 치우라고 명령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리는 최참판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범이를 보내지 마세요. 범인은 이 산의 주인입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으나 최참판은 가차없이 도리의 가슴을 걷어차며 소년을 마당 구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도리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최참판을 향해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올 용기는 내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최참판이 범위에 우리의 밧줄을 걸고 소들을 동원해 끌어내려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하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처마 밑으로 숨어들었고 최참판은 당황하여 장정들에게 어서 서두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들은 겁에 질려 요지부동인 채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도리는 우박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일어나 범이에게 다가갔고 범이는 소년의 눈빛을 마주하며 길게 포효했는데 그 소리는 마을의 산들을 울리며 모든 생명체의 심장을 듣게 할 만큼 웅장하고도 슬픈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상 일행이 가마를 타고 떠날 준비를 마치고 대문을 나설 무렵 마을 입구에서 박 영감님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으며 이 짐승을 데려가는 자는 산신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라고 엄중히 선포하셨습니다. 최참판은 노인을 비키라며 직접 말에 올라타 채찍을 휘둘렀고 박 영감님은
그 채찍을 피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무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리는 그 순간 박 영감님의 몸 주위로 푸른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으며 범이 또한 그 빛에 반응하여 온몸에 털을 세우고 구속된 사슬을 끊어낼 듯이 몸부림치며 최후의 각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제는 통제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최참판의 탐욕과 도리의 순수한 희생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범이의 미간에 찍으며 범이야, 이제 네 힘을 보여줘. 우리가 함께라면.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를 뚫고 범이의 영혼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이로써 마을에 숨겨져 있던 고대의 비밀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소년과 호랑이의 운명은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최참판댁. 마당에서 도리는 마지막 기운을 다해 범이의 우리문을 잡았고 범이는 도리의 손길을 느끼며 거대한 힘을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참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소년과 아기 호랑이의 눈빛은 이제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최참판댁 마당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땅거미가 깊게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범이가 갇힌 우리 주변은 기이한 푸른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리의 상처 입은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리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에 겨우 눈을 떴으며 그 온기는 차가운 바닥에 한기를 밀어내고 소년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잠들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을 졸였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닌 신성한 존재의 숨결처럼 들려와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최참판은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기묘한 빛을 보고는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는 그의 욕심 가득한 눈을 찌를 듯이 찬란했으며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장정들을 향해 횃불을 더 밝히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횃불의 불꽃은 기이하게도 푸른 빛에 닿자마자 힘없이 사그라들었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서로의 옷소매를 붙잡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채찍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르는 채찍 소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으로 변해 그의 귀를 따갑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우리 안에서 도리의 상처 입은 손을 향해 혀를 내밀어 정성스럽게 핥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지극히 다정하고도 경건했습니다. 범이의 침이 도리에 찢겨진 상처와 피에 섞이는 순간 소년의 몸에서는 은은한 금빛 가루가 피어올랐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도리의 얼굴은 점차 평온한 빛을 되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전설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산신과 인간 수호자 사이에 거룩한 계약이 이행되는 신비로운 의식이었으며 범이의 눈동자는 이제 짐승의 것이 아닌
신령한 지혜를 담은 보석처럼 밝게 빛나며 마당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은 갑자기 맑게 솟구치며 넘쳐 흘렀고 산자락의 나무들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일제히 최참판댁을 향해 가지를 굽히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징조들을 보며 드디어 산신께서 도리를 돕기 위해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소리 죽여 말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 이제는 신성한 힘에 의해 심판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정체 모를 산새들이 모여들어 지붕 위를 맴돌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도리의 세월을 위로하고 악행을 일삼은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경고하는 엄중한 선언처럼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는데 예전에 연약하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는 당당해졌으며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보고는 범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범인은 그에 화답하듯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포효하여 마을의 모든 개가 꼬리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리의 가슴 속에서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수호자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우리 앞으로 걸어가 쇠창살에 손을 얹었으며 그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무거운 자물쇠를 녹여버릴 듯이 뜨겁게 달구어지며 기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참판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가 요술을 부려 집안을 망치려 한다며 광분하여 안채로 달려가 자신의 보물인 티베트 마스티프 사냥개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사나운 사냥개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빨을 드러내며 도리와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도리가 가볍게 손을 내젓자 거대한 기운이 사냥개들을 가로막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사냥개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거대한 포식자의 기운을 느끼고는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고 최참판은 자신의 마지막 수단마저 무용지물이 되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통쾌한 광경에 박수를 치고 싶었으나 아직 가시지 않은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다시 마당으로 들어서며 이제 숨겨졌던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날 시간이 되었으니 모든 이는 증인이 되어 이 정의로운 심판을 지켜보라고 엄숙하게 외치셨습니다. 영감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힘이 넘쳤으며 그의 지팡이가 땅을 칠 때마다 마당에 흙먼지가 정돈되며 마치 법정처럼 신성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최참판의 아내는 겁에 질려 방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창문에 비친 도리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그녀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비밀과 최참판의 비리는 도리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될 준비를 마쳤고 밤하늘의 달은 유난히 붉게 빛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최참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그동안 쌓였던 마을 사람들의 원한과 자신의 서러움을 담아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어른, 당신은 땅과 재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려 했지만 이 산의 주인인 산신께서는 당신의 추악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빼앗았던 사람들의 웃음과 범위의 자유를 되찾아줄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소년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판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여전히 눈 속에는 도끼를 품은 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과 땅의 기운은 도리의 편에 서 있었고 소년의 뒤에는 범이가 늠름한 자태로 서서 그의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최참판의 마당으로 들어와 도리의 곁에 섰으며 평소 최참판의 횡포에 시달리던 소장농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논을 강제로 빼앗고 겨울마다 굶주리게 한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오 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마당은 이제 거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도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마다 범인은 최참판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 그가 감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주인의 편이 아닌 정의의 편에 서서 최참판이 숨겨두었던 장부와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들의 위치를 폭로하며 도리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더니 최참판 댁에 가장 큰 기와 지붕 끝이 부서져 내렸고 그 파편들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피해 최참판의 발치에만 쌓여 그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징벌의 상징이었으며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함성을 지르며 다시 한번 고대 주술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도리는 범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범이야, 이제 곧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속삭였고 범이는 이해한다는 듯 도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의 손바닥에는 어느덧 호랑이 무늬를 닮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진정한 산의 수호자로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이제는 눈물로 호소하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처벌을 피하려는 간교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정한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온전히 되돌려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인 박영감님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최참판의 운명은 이제 도리의 손에 달렸음을 확인해 주셨고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은 도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워진 마을. 사람들의 열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으며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리는 서광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는데 그 자태가 너무나 고귀하고 당당하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터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범인은 도리의 곁에 서서 최참판을 내려다보았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최참판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도리는 범이의 등에 손을 얹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후로 이 마을에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아이가 없도록 그리고 숲의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에 희생되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이 선언이 끝나자마자 마당을 뒤덮었던 푸른 빛은 더욱 찬란하게 타오르며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지독했던 겨울의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며 이른 봄의 향기가 사방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변화된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동안 무심하게 소년을 대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며 도리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리야, 우리가 미안했다. 어린 네가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만 살기에 바빴구나 라며 눈물을 훔치는 아주머니의 말에 도리는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화답했습니다. 범이 또한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순하게 머리를 내어주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으며 최참판의 집은 이제 욕망의 소굴이 아닌 화합의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최참판이 풀어놓았던 사냥개들과 그 배후에 숨겨진 어두운 기운을 완전히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마당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사냥개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신기하게도 그 사나웠던 개들은 도리의 손길이 닿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복종의 의미로 배를 드러내고 누웠습니다. 짐승들도 악한 기운에 오염되었을 뿐 본성은 순수했음을 깨달은 도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범위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부하들과 동물들마저 도리에게 감화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으며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떠나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정의는 이렇게 한 소년과 아기 호랑이의 깊은 우정과 희생을 통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밤새 지켜보던 달빛도 이제는 임무를 다한 듯 서쪽 하늘로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최참판댁 대문을 비출 때쯤 도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범이의 발바닥 상처를 확인하며 정성스럽게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범이는 기분 좋은 듯 도리의 얼굴을 핥았고 그 모습은 어젯밤에 장엄했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소박하고 따뜻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박 영감님은 도리에게 다가와 이제 너는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거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도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도리를 중심으로 마을을 재건할 꿈에 부풀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참판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몰래 품속에 감춰두었던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도리를 향해 달려들었으며 그 순간 범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최참판의 단검은 허공을 갈랐고 범이의 앞발에 맞은 단검은 맥없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의 끈질긴 악행에 분노하여 그를 당장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지은 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평생 산속 사찰에서 참여하며 살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의 깊은 자비심에 감탄하며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최참판은 결국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이며 끌려나갔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도리는 범이와 함께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았고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감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으며 옆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범이의 모습은 도리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서 도리와 범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했고 그 소리는 계곡을 타고 메아리쳐온 산에 평화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도리는 더 이상 외톨이 머슴이 아니라 마을과 산을 잇는 위대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영원한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을로 내려와 최참판이 남긴 쌀과 재물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으며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부터 챙기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도리의 곁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돕거나 아이들과 놀아주며 마을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고,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범이의 털을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따뜻해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돕고 사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이 모든 변화가 범이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고, 매일 밤 범이와 함께 산책하며 자연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데, 도리가 범이와 함께 기우제를 지내자 산에서 신비로운 비구름이 몰려와 마을에만 흡족한 비를 내려주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리를 호랑이 소년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도리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저는 그저 범이와 친구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그런 도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고, 덕분에 도리는 마을의 관습과 예절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까지 통달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도리의 삶에도 길었던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찬란한 희망의 계절이 활짝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도리는 범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숭늉을 나누어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참판댁이었던 집은 이제 수호자의 집이라 불리며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고, 도리는 그곳에서 길손들에게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범인은 도리의 발치에 누워 평온하게 잠을 자거나 가끔은 밤눈 밝은 눈으로 마을의 안녕을 살피며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중한 인연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도리는 가끔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닌 환한 미소로 도리를 격려해 주셨으며, 그럴 때마다 도리는 더욱 힘을 얻어 마을 일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정직함과 성실함이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이었음을 깨달았고, 범이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최고의 동료로 대우했습니다. 마을의 사계절은 이제 도리와 범이의 발걸음에 맞추어 더욱 아름답게 변해갔으며, 봄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고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도리의 가슴에는 항상 범이의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도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내일의 농사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질서를 정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처음 범이를 만났던 그 차가운 눈밭의 기억이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는 오늘도 범이와 함께 마을 길을 순찰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리와 범이가 없는 마을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도리는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다짐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최참판의 마당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으며 도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광채는 어둠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기 호랑이 범이의 타액과 소년의 붉은 피가 한데 섞여 고대의 주술을 깨우는 순간 마당의 흙먼지는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 위압감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최참판은 겁에 질린 눈으로 도리를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었으나 이내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나운 티베트 마스티프 사냥개들에게 소년을 갈기갈기 찢으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악기로 소문난 사냥개 3마리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도리와 범이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으나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도리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평범한 머슴소년의 유수남 대신 산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위험이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사냥개들은 달려들던 기세를 잃고 공중에서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힘을 등에 업은 수호자임을 깨닫고는 꼬리를 내린 채 공포에 질려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사냥개들이 겁을 먹자 더욱 화를 내며 직접 몽둥이를 들고 도리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도리는 가볍게 몸을 피해 주먹을 꽉 쥐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향해 내질렀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집채만한 바위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나갔으며 그 충격파에 마당의 모든 횃불이 일제히 꺼져버리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편들이 최참판의 발치에 비처럼 쏟아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일개 머슴소년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바위 조각들을 보며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고 도리의 등 뒤로 피어오르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목격하고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최참판에게 다가가 그가 쥐고 있던 몽둥이를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부러뜨리며 주인어른, 이제 당신이 휘두르던 폭력은 그 끝을 맺었습니다. 이 땅과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마당 곳곳에 메아리치며 최참판의 추악한 영혼을 낱낱이 파헤치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위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굳게 지키고 서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발산하는 기운은 이제 마당을 넘어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고 범인은 우리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와 도리의 곁에서 최참판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에 최참판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듯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만 주게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겠네 라고 비굴하게 애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도리의 곁으로 다가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제 이 집의 어두운 기운은 물러갔으니 이곳을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곳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도리의 지휘에 따라 최참판의 창고를 열어 부당하게 쌓아두었던 곡식들을 마당으로 꺼내왔으며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장정들에 의해 마을 밖 산속 사찰로 보내져 평생 동안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라는 처분을 받았고, 그가 기르던 사냥개들은 도리의 부드러운 손길 아래 순한 양처럼 변해 마을의 새로운 파수꾼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와집 안채를 가득 채웠던 무겁고 음산한 공기는 이제 사라지고, 사방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마당을 깨끗하게 정화했으며, 도리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마당 곳곳에 흩어진 바위,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를 돕기 위해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였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최찬판의 집은 어느덧 온 마을 사람들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합의 장소로 변모해 갔습니다. 도리는 범이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의 죽을 끓이기 시작했으며,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아나싱토리며 아낙네들은 채소를 다듬고, 남정네들은 멍석을 깔아 자리를 만들며, 마을 전체가 마치 큰 잔치를 앞둔 것처럼 활기가 넘쳤고, 도리는 그들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성숙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아이들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부리거나 마당 구석에 누워 평온하게 낮잠을 청하며,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하는 맹수가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리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과 상처들도 뜨거운 가마솥의 열기와 함께 서서히 녹아내렸으며, 소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자신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찬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를 무렵, 마을 사람들은 도리가 끓인 따뜻한 죽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고, 최찬판의 폭정 아래에서 겪었던 고통들을 이야기하며 눈물 섞인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도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앞으로는 누구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범이가 끝까지 마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굳게 약속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긴장이 아닌 편안함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후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내일의 농사일과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찬판의 아내와 식솔들도 도리의 넓은 자비심에 감동하여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고, 자신들이 가진 작은 기술들을 마을을 위해 쓰기로 다짐하며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도리는 헛간 옆 작은 방에서 나와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된 행랑채의 넓은 방을 마을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내어주었으며, 자신은 범이와 함께 소박한 거처를 마련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이제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고, 어둠 속에서도 도리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금빛 광채는 마을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였던 먼지와 낡은 가구들을 치우고 환하게 불을 밝히니, 최찬판의 집은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여 집 이름을 수호가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범위와 노는 법을 가르쳐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범이는 아이들의 무등을 태워주거나 마당을 뛰어다니며 마을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박 영감님은 그런 도리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진정한 힘은 바위를 부수는 주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따뜻한 진심에 있는 법이다 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고,
도리는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핀 이른 봄꽃들의 향기가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때쯤 도리는 범이와 함께 조용히 마을길을 산책하며 혹시라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구석구석을 살피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리가 지나갈 때마다 문을 열어 인사를 건네거나 정성껏 준비한 간식거리를 건네주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도리는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을의 질서는 힘과 재력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새롭게 세워졌으며, 도리는 그 중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수호자의 길을 걸어가는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되어 마을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도리는 범이와 함께 마당 한가운데 앉아 시원한 우물물로 발을 씻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냈고, 범이는 도리의 발치에 누워 가르릉거리며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도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으며, 그 순간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며 소년의 대답에 화답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소년의 손바닥에 새겨진 호랑이 문양은 이제 평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옅어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 다시 빛날 준비를 마친 채 소년의 몸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지 않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도리의 용기와 범이의 헌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이 도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었으며,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절망에 빠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은 이제 전설이 살아 숨쉬는 희망의 땅이 되었고, 도리와 범이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최참판의 집에서 가장 높았던 담장은 이제 허물어져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낮은 담으로 바뀌었으며, 대문 또한 밤낮으로 열려 있어 길 잃은 나그네들도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집안 마당에 과실나무를 심어 마을 아이들이 언제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배려했고, 범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졸며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보는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결된 이 모습은 예전에 삭막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천국과도 같은 풍경이었으며, 도리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이웃마을의 장난꾸러기들이 범이를 구경하러 왔다가 범이의 거대한 체구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도리가 웃으며 그들을 달래고 범이와 친구가 되게 도와준 이라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범이는 보기와 달리 마음이 비단결 같아서 어린 생명들을 극진히 아꼈으며, 도리의 가르침대로 절대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오직 정의를 수호할 때만 그 위력을 드러내는 절제된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범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기와 영양식을 준비해 대접했고, 범이는 감사의 표시로 산에서 길 잃은 마을 사람을 구해주거나 험한 짐을 날라주는 등 마을의 일꾼 노릇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리는 범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두 존재 사이에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영혼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범이에게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미래의 계획을 속삭였고, 범이는 그럴 때마다 꼬리로 도리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건네는 듯한 따뜻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빗물에 씻긴 마을의 풍경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도리의 마음도 한층 맑아져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는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은 도리와 범이의 우정을 주제로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인의예지를 가르쳤으며, 도리는 가끔 서당을 방문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도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나중에 도리 형처럼 정직하고 용감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범이는 서당마당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들판을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육과 놀이가 하나 된 마을의 분위기는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은 훗날 마을을 이끌어갈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해 도리의 뒤를 이어 마을의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최참판이 떠난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풍성하고 따뜻한 정으로 채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걱정하거나 부당한 강제노역에 동원될 필요 없이 자신들의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리는 농번기가 되면 누구보다 먼저 들판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범이는 쟁기를 끌거나 무거운 거름 바구니를 옮기는 등 짐승의 힘을 빌려 농사일에 큰 보탬이 되어 마을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풍년이 든 해에는 마을 광장에 모여 다 함께 풍물놀이를 즐기며 하늘과 땅에 감사를 올렸고, 도리와 범이는 그 행렬의 맨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다산을 기원하는 춤을 추며 축제에 흥을 돋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리는 마을 어귀에서 혼자 울고 있는 길 잃은 소년을 발견하고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먹이고 부모를 찾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나중에 도리의 제자가 되어 수호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리는 자신이 박영감님께 받았던 가르침을 소년에게 전수하며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고, 마을의 수호주술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 내려가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 마을의 영원한 안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범이는 새로운 소년에게도 금방 마음을 열어 그를 지켜주었으며, 도리는 자신의 뒤를 이을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더욱 깊이 있는 수행과 마을 봉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샘터는 이제 아낙네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예전보다 훨씬 달고 시원해져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샘터 주변에 예쁜 꽃들을 심어 사람들이 물을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도록 배려했고, 범이는 샘터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끼를 제거하는 등 마을의 환경 미화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항상 상쾌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으며, 이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도리와 범이는 마을 사람들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들의 무용담은 밤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가끔 마을 뒷산에 올라 범이와 함께 명상을 하며 산신의 뜻을 받들었고, 산의 짐승들도 이제는 마을을 습격하지 않고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해 생태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강력한 힘은 이제 부서진 바위를 치우고 무거운 짐을 드는 건설적인 곳에 쓰였으며, 강인함 뒤에 숨겨진 부드러운 자비심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세워 소년과 호랑이가 지키는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으며, 이는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마을의 정신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그 비석 앞에서 범이와 나란히 서서 마을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했고, 하늘에서는 축복의 가을비가 내려 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고통받는 머슴의 땅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낙원이 되었으며, 도리와 범이의 눈동자에는 내일을 향한 희망찬 빛이 여전히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최찬판댁의 기와 지붕 위를 따스하게 비추며 마을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고, 도리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눈치를 보며 일어나는 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집의 주인이 되어 마당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의 풀잎 끝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으며, 도리는 그 맑은 풍경을 바라보며리 깊은 숨을 들이마시니 가슴속까지 시원한 산의 기운이 전해져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벌써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서 기지개를 켜며 도리를 반겼고, 소녀는 호랑이의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대문을 열고 나와 서로에게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으며,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목소리를 낮추어 수근거리는 일 없이 밝은 얼굴로 우물가에 모여 활기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마을길을 따라 걷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사람들은 이제 도리를 마을의 수호자로 부르며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을 담아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도 도리의 발걸음에 맞춰 고개를 흔드는 듯 보였으며, 온 마을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깨어난 것처럼 생명력 넘치는 풍경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었습니다. 도리는 최찬판이 남기고 간 넓은 집을 마을 사람 누구라도 들어와 쉴 수 있는 쉼터로 꾸미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낡고 어두운 물건들을 치워내어 밝은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정성껏 쓸고 닦았습니다. 사랑채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고, 행랑채는 길 잃은 나그네나 배고픈 이들이 언제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이부자리와 따뜻한 온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의 이러한 배려에 감동하여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도왔으며, 이제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진정한 중심이자 화합의 장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마을 아이들의 가장 친한 동무가 되어 마당을 누볐고, 아이들은 호랑이의 꼬리를 잡거나 등에 올라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지나가는 어른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범인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으며 가끔은 아이들을 태우고 마을 앞 들판을 천천히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든든하고 다정한 수호신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이제는 범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곁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함께 장난을 치며 짐승들 사이에서도 조화와 평화가 깃든 진풍경을 연출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고 도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솥을 걸어 정성껏 팥죽을 끓이기 시작했으며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곡식의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코끝을 즐겁게 자극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갓 수확한 채소들을 다듬으며 노래를 불렀고 남정네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차리며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도리는 솥 앞에서 주걱을 저으며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들이 모두 녹아 없어지고 오직 내일을 향한 희망만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박 영감님은 도리가 끓인 죽을 한 그릇 드시고는 이 죽에는 사람의 정성과 대지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이를 먹는 사람마다 마음의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날 것이로다 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최참판의 횡포에 시달리며 메말랐던 가슴에 다시금 따뜻한 정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범인을 구했던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범인 또한 사람들 틈에서 맛있는 고기를 얻어먹으며 기분 좋게 가르릉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고는 그동안 마을을 지켜준 공로에 감사하며 직접 짠 비단옷과 정성껏 만든 집신을 선물로 전달했고 소년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도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변치 않고 마을의 수호자로 살아가겠노라고 힘주어 말하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범인은 웅장한 포효로 화답했습니다. 마을의 서당 아이들은 도리와 범인을 위해 준비한 노래를 불렀고 그 맑은 목소리는 산 너머까지 울려 퍼져온 세상을 평화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최참판댁의 마당은 이제 수호자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며 도리에게 평안한 밤이 되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대문을 닫지 않고 열어둔 채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슬픈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봐 주시는 든든한 별빛이 되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범인은 도리의 발치에 턱을 꿰고 누워 소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고 두 존재가 나누는 침묵의 대화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고 진실하여 밤공기조차 경건하게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정화의 노래가 되어 마을 전체를 깊은 잠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이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 되었음을 깊이 새기며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즐거운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년의 손에 새겨진 호랑이 무늬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다. 이내 체온 속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 힘은 도리의 혈관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며 정의를 수호하는 영원한 불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낸 매화나무가 마당 한 구석에서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렸고 그 향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의 꿈속까지 향긋하게 채워주는 자연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매화꽃 한 송이를 따서 범이의 코끝에 대주었고 범이는 재채기를 하며 귀여운 몸짓을 보여 두 존재는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생명의 경이로움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증명하듯 마을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숨쉬고 있었으며 도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지켜내야 할 가장 큰 보물임을 가슴 깊이 명심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이제 도리를 기리는 작은 돌탑들이 쌓였으며 오가는 이들은 돌 하나를 얹으며 자신들의 소망과 함께 도리와 범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박하고도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돌탑을 정성껏 보수하며 자신 또한 마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고 범이는 당산나무 주위를 돌며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듯 늠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성한 영물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은 지상의 낙원이 되어 만인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고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다시 밥 짓는 연기가 마을을 감쌀 때 도리는 범이와 함께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남은 장작을 태우며 불을 쬐었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나누어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평온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소녀는 범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이 따스한 체온이 영원히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채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지상에 내려앉아 길 가는 이들의 눈을 밝혀주었고 도리는 그 빛들이 모두 사랑과 평화의 증거임을 알기에 더없이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 영감님은 가끔 도리를 불러 옛 전설과 지혜를 전수해 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 네가 베푼 친절이 결국 너를 구하고 마을을 구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도리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마을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으며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마을의 청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마을 전체가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소외된 이도 슬퍼하는 이도 없이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진정한 대가족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년 도리와 그의 친구 범이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던 고명한 선비가 이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감탄하여 호인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뜻은 호랑이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어진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를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마을의 문턱은 낮아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넓어졌으며 도리는 찾아오는 손님마다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마을의 정을 나누어 주어 이곳은 나그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머물고 싶은 안식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범인은 마을 어귀에서 나그네들을 마중하며 그들의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등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환대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리는 범이와 함께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고요한 명상에 잠기곤 했는데 빗소리는 마음의 잡념을 없애주고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하늘의 음악이 되어 소년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범인은 빗물에 젖은 흙내음을 맡으며 코를 킁킁거렸고 도리는 그런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연의 섭리가 주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자신들의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마을의 농과 밭은 비를 머금어 더욱 푸르러졌고 사람들은 풍년을 예감하며 집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 세상의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고 오직 깨끗한 생명의 기운만이 마을 가득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의 모든 생명은 이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도리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모든 집의 안녕을 확인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범이 옆에 누워 길고도 짧았던 하루의 일과를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소년의 가슴속은 이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가 내뱉는 매 순간의 숨결은 주변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여 그가 머무는 공간 전체를 신성한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에도 범이와 함께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는 천사의 날개처럼 온 마을을 덮어주어 모든 이들이 무서운 꿈을 꾸지 않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긴 여정을 지나 완벽한 조화의 상태에 도달했으며 소년 도리와 아기 호랑이 범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의 상징으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도리의 용기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고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범이의 다정한 눈빛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으니 이들의 존재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장 강력한 영혼의 끈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자부심, 넘치는 공동체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며 대대손손 번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소복하게 쌓였던 눈들이 녹아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는 푸른 이끼와 작은 풀꽃들이 피어나 생명음의 순환을 노래했으며 도리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자연의 위대함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범인은 이제 성숙한 호랑이가 되었지만 도리 앞에서는 여전히 아기 호랑이처럼 애교를 부리며 소년의 품을 파고들었고 도리는 그런 범이를 안아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날의 기억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소중하게 되새겼습니다. 세상은 넓고 험난할지라도 이곳 작은 산골 마을만큼은 사랑과 믿음이 지배하는 영원한 평화의 요새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거룩한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새벽달이
서쪽 하늘로 기울고 새벽을 알리는 산새들의 지저김이 은은하게 들려올 무렵, 도리는 잠결에도 범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깊은 휴식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걸린 등불들은 이제 하나둘 꺼져가고 대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신성한 고요 속에 잠겼으며, 이 고요함이야말로 도리와 범이가 온 힘을 다해 지켜낸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승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이 평화는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다워 그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었으며, 마을은 이제 신의 축복 아래 영원한 안식과 번영을 누리는 지상의 유일한 천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산 너머 구름 뒤로 사라졌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한 준비를 마쳤으며, 도리와 범이의 숨소리는 마을의 밤 공기와 하나 되어 우주의 조화로운 율동에 맞춰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맑은 영혼은 이제 마을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영원한 태양이 되었고, 호랑이의 강인한 힘은 마을을 지탱하는 든든한 대지가 되어 이들은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 당신의 마음에도 도리의 따스한 온기와 범이의 든든한 수호가 깃들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착한 소년 도리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범이를 베개 삼아 누워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으니, 여러분도 이제 모든 시름 잊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